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이제 나타났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테라퓨틱스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재무제표 수치 몇 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점검을 해보고요. 실적권에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CB 물량이 최근에 상장된 건이 이제 부담이 됐잖아요. 그죠? 32만 주. 근데 이 물량이 어떻게 됐을까? 언제 나왔을까? 그래서 소화가 됐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있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투자를 한 상태잖아요. 이 HLB 테라퓨틱스가. 요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이 부분들 제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할 수 있는 매집한다는 얘기는 이제 비중을 확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불량주가 아니라 우량주예요. 네, 요거 하나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한번 대박 내시는 매매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HLB 테라퓨틱스가 실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 손실이 약간 늘었어. 그죠? 78억에서 재작년에 78억에서 86억으로 조금 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단기 순손실 규모는 축소됐어요. 네. 121억 손실에서 94억으로 좀 줄어들었죠. 네. 얼마입니까 이게? 예, 마이너스 100만 1000만 9,400만 원, 9,400만 원이죠. 9,400만 원으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업 손실만 가지고 본다면은 적자폭이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이지만 단기 순손실은 상당폭 줄었다.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기 순손실은 그럼 영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아서 단기 순손실을 낸 것이기, 단기 순손실 규모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영업 손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요 원인이 보면은요. 백신 유통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와 의료기기 사업의 실적 축소로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됐다. 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평이한 요인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요거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HLB 테라퓨틱스에서 제시한 재무제표고요. 감사 회계법인 있죠. 회계법인에 의해서 보고를 득해야 그래야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자본 총계를 보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그죠?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1738억으로 늘었죠. 1281억에서. 자,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죠? 자본금도 늘어난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증자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실적건으로 좀 보면은 괜찮아요. 네, 비교적 괜찮습니다. 뭐 자본 총계 대비해서 뭐 순손실률이 과다하다든가 또는 뭐 자본 잠식이 발생한 상태도 전혀 아니고 그런 상태 괜찮습니다.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당장 흑자를 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몇 년 후에 분명히 이제 흑자를 내긴 낼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은 부담이 없고요. 오히려 이 실적이 아주 기대보다 더 못하게 나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불확실성도 제거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량 측면에서 CB나 BW에 대한 거 절반 이상 지금 소화가 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면이나 어떤 실적이라는 재료면에서 걸림돌이 자꾸 제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32만 주 정도 물량이 상장되는 건의 재료가 며칠 전에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CB 물량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소진이 됐어요. 이 32만 주에 대한 물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상장일이 2월 29일이라고 공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추가 상장 공시가 나타나는 날 전일, 이틀 전에 그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을 매도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공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리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9일부터 상장돼서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월 27일부터 매도를 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그렇다면은 대개 2월 27일에 이미 물량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월 28일에도 일부 나왔겠죠. 하지만 정작 상장일인 2월 29일에는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된 그 물량이 벌써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2월 27일 날 음봉을 길게 맞았죠. 네, 그리고 2월 28일 날 밑으로 밀었다가 아래 꼬리에 주면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이틀간에 걸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주식 전환 물량이 해소가 됐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월 29일부터는 어때요? 매물 압박이 상당히 가벼워질 것이다. 부담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월 27일 날 거래량 보면 252만 주. 그리고 2월 28일 날 148만 주. 그러니까 한 400만 주가 이틀간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량 나오는 게 한 32만 주였어요. 자, 그러면 이 이틀간 벌써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분봉 차트상으로 좀 땡겨지고 뒷심이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양이 비교적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절반 물량 정도 CB 물량이 상장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32만 주 물량까지 다 상장이 돼서 소화가 됐다. 이제 뭐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출렁출렁거리면서 소화를 해 나가면 결국 이게 소화가 거의 될 때쯤부터 주가는 위쪽으로 튈 수 있다. 완전 소화되기 전에도 튈 수 있고요. 한 3분의 1 물량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400만 주 조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남은 게. 근데 여기서 한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뭐 한 130만 주, 그죠? 한 130만 주 물량이 남고 뭐 한 270만 주 소화가 됐고 뭐 그런 정도 패턴이 되면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는 선행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주가 궤적은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가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특히 그 HLB 같은 경우도 흐름이 지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코스닥 알테오젠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에코프로가 요즘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쪽이 좀 이쪽으로 코스닥 자금이 쏠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일단락이 됐거든요. 다시 HLB 그룹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럼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BW를 인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1,500만 달러. 작년도 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결국 이제 작년부터 상장을 나스닥에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크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임상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흔들린 부분을 이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그 나스닥 상장건이라든가 또는 임상건에 대한 바로 변화가 있는 재료가 나올 때 이런 때 바로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말씀을 미리 드릴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문자까지 실시간으로 병행을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라퓨틱스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고요. 제가 끝까지 케어를 잘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문자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응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집주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